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지외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쿱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네, 오늘 직지외전 주제는 뭔가요? 디자인 띵킹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아, 그래요? 네. 맨날 듣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몇 년 전에 이제 한창 이게 유행했을 때는 막 무슨 세미나만 가면은 다 디자인 띵킹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띵킹 어떻게 도입했냐, 우리는 어떻게 도입하면 될까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또 제 주변에서 요 얘기가 또 싹 들어가가지고 반갑네요. 저는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정의를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정확한 정의를 뭘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위키피디아가 뭐 잘 정리를 모아서 해주니까요. 요즘은 저도 이제 챗 GTP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데피니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Set of cognitive, strategic and practical procedure used by designers in the process of designing.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인지적, 전략적, 실용적 절차의 묶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제품 설계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했죠. 그다음에 뭐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 설계.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다. 이거 디자인 띵킹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뭐 스마트폰을 만든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지부터 시작을 해서 1년에 이런 설계가 나오기까지 1년의 과정과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거다. 근데 거기에 인지적이고 전략적이고, 왜 그러냐면 잘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거 구현 가능해? 라고 하는 건 인지적인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잘 팔릴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적이고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그런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body of knowledge that developed about how people reason when engaging with design problem. 이건 이제 뭐냐면, 그래서 그 과정을 막 연구를 이제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디자인이 나오지라고 하는 연구를 해보고 디자인을 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깊이 관여하고 또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는지에 대하여 개발해 놓은 지식의 묶음이다. 네, 그런 body of knowledge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디자인을 많이 해봤더니, 야, 이렇게 해야 디자인은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지식이 생겨났겠죠, 인류에게. 그죠? 그게 이제 디자인 띵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약간 이제 미원, 조미료 하면 미원,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잘 모르겠구나. 그죠? 알아요? 알죠. 아니면 뭐 혼, 이게 차에 혼 하면 크락슨이라고 하잖아요. 크락숑. 미원이 나을 것 같아요. 미원이. 네. 혼 처음 들어봐요. 빵빵 하는 게 원래 혼이라고 불러야 되거든. 네. 빵빵. 네. 근데 크락숑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크락숑이란 말 쓰나 요새? 요새 쓰죠. 네. 네. 그건 제품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햇반도 제품명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쵸. 햇반 먹을래? 근데 이제 그렇죠, 햇반 말고 딴 거 그렇죠, 사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스테이플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이게 제품명이 일반 명사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해진 어떤 프로세스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지적, 전략적 절차들의 집합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body of knowledge, 지식의 집결체다. 그게 디자인 띵킹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든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알려진 게 이제 IDEO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거 말고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50년대까지 올라가네요. 여기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래서 디자이너리 띵킹 이런 말들이 있었네요. 디자이너처럼 생각하기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절차이기도 한데 실은 문제 해결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물건을 다루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위생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손으로 밥을 이렇게 쥐어서 먹는 것의 문제를 그런 위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저를 이제 발명을 하는 거잖아요. 수저를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저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디자인을 멋있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디자인 띵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더 궁금한 거 있나요? 그러면 네.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집합 네. 제라고 했을 때 예시를 들어서 뭐 이런 주제에 많이 적용된다라는 것들이 좀 더 좁힐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럼 뭐 우리가 맨날 사는 게 문제 해결 아닌가요? 디자인 띵킹이 뭐가 달라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위키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좀 까다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 well ill-defined.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 그러니까 뚜렷하게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건 사실은 디자인 띵킹에서는 좀 벗어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말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특히 디자인 띵킹이 강하게 요구되고 발전되어 왔던 거는 이걸 문제를 뭐라고 봐야 되지? 라고 하는 것조차 잘 정의되지 않았을 때 또는 뭐가 문제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거죠. 혹시 쿠가 다뤄봤던 문제들 중에서 지금 예시를 들어서 문제 자체가 뭔지 모르겠거나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는 예시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특히 이제 조직 개발이죠. 조직이 뭐가 문제지? 라고 했을 때. 그 예시. 약간 프로세스. 우리 조직이 뭐가 문제지? 라는 문제 자체가 되게 위키드 프로블럼이고 이를 디파인드 되어 있죠. 우리 조직이 뭔지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사례를 듣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게 사례.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을 실행하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디자인 띵킹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의뢰가 와요. 예를 들면 우리 조직이 진짜 문제가 많은데 뭐가 진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이직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안 해요.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정확하게 적용된 문제이냐 아니면 풀기 쉬운 문제냐 그건 아니잖아. 그게 까다롭고 뭔지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이게 생겨났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게 ill-defined wicked problem입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디자인 띵킹에서는 엠퍼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번 보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관찰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대기실에 인원이 막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거기 이제 온 환자나 보호자들이 대기실에서 너무 왜 이렇게 막 기다리게 하느냐고 다 예약하고 왔는데 왜 지금 내가 30분이나 지났는데도 왜 나를 안 부르느냐 막 이런 이제 항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이 디파인이 잘 안 된 거죠. 정의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까다로운 문제인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 띵킹에서 디파인하기 전에 무조건 emphasize가 앞단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뭐 현장 관찰, 뭐 인터뷰 그리고 이제 내가 마치 그 병원이라고 하면은 그 환자분 아니면 고객을 내가 이제 이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는 이 이슈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1단계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앞에 꼭 막 엠퍼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인스피레이션을 네. 이제 넣어놓기도 했는데 인스피레이션은 뭐냐면 이 뭔가 하고 영감을 받는 그런 거인 거잖아요. 근데 디자인 띵킹은 절차를 따르지 않나요? 쿠가 워크숍 할 때는 유연하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망치를 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우리 회사에 디자인 띵킹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연락을 오면은 쿠가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 그 얘기를 항상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네요. 궁금한 게 네. 뭐 그게 절대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의 뭐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절차를 뭐, 밟아가요. 그 절차대로.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 일이라는 게 계속 네. 바뀔 수 있는데 뭐 절대적으로 그래도 그 프로세스를 밀고 나가는 경향성이 크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이제 이 디자인 띵킹은 처음에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품을 신제품이든 제품 리뉴얼이든 그거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그 이 절차를 만들었고 이 순서를 우리가 평소에 늘 밟지 않으니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이 순서에 따라서 참여자가 밟아나갈 수 있게 진행을 해줘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가 진행하는 방식은 이 절차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초기 설계에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장의 역동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지만 디자인 띵킹은 최대한 그 절차를 밟아나간다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자인 띵킹을 이렇게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그 개념에 맞게 절차를 설계할 수도 있고 또는 변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제시한 그죠. 전통적인 제안한 프로세스인 거지.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라거나 이걸 이대로 하지 않으면 디자인 띵킹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그 오류를 범하죠. 아주 많이 그 오류를 범하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적용은 전반적인 그리고 어떻게 좀 잘 정의되지 않는 문제 해결에 이제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치면 이게 저희가 하는 그 조직 개발 워크숍이랑 뭐가 다른지 이제 헷갈려요. 그 지점이 뭔지 지금 그러니까 뭐 스텔라는 그 프로세스 밀고 나간다. 근데 또 쿠는 뭐 개념적이지만 또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의 같다고 보여지는 지점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도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감지하고 반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많은데 다른 지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이 제가 늘 엄브렐러 텀이다. 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문제 해결이다. 왜 우리는 열망이 있고 욕구가 있고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고 근데 현재는 그만 못하니까 그런 욕구가 생겼겠죠. 네. 이 차이를 문제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걸 해결하려는 거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지금 막 그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어서 맨날 질병에 쓰러져 가. 그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싶은데 그거 거기다가 정수기 설치하고 뭐 어쩌고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되게 이게 아주 ill-defined liquid problem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디자인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물통을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 물통을 만들어서 조금 이게 비교적 먼 데에 깨끗한 물을 이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고 오고 막 지고 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굴려가지고 오니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디자인 띵킹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직 개발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조직 개발에서 물건을 만들지는 않죠, 적어도. 그죠? 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가는 절차는 굉장히 비슷하죠. 네. 뭐 맞아요. 네.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프로토타입이나 테스트 같은 과정들이 아예 요소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네. 참여자가 할 수 있게. 네, 저도 근데 그냥 이 과정 자체가 우리 항상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첫 번째 엠퍼사이즈에서 현장 관찰 인터뷰 이런 거는 이제 컨설턴트가 아니고 워크숍의 참여자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세스여서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찾아본 내용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뭔가 더 나은 디자인, 더 나은 제품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상상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사용자의 니즈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게 조직 개발하고도 되게 많이 굉장히 닮아 비슷하네요. 있잖아요. 네. 거의 네. 같다고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도 그러니까 원래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에서 처음엔 제품 개발이었겠죠. 보통 디자이너 하면 어떤 그쵸. 제품을 설계하는 산업 디자이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방법 좋은데 서비스 디자인 할 때도 써먹어 보자. 그럼 예를 들면 은행 창구를 새롭게 이제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은행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서비스 디자인이거든요. 와서 그러면 그냥 ATM에서 할 사람은 문 앞에다가 ATM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는 여기 번호표 뽑고 뭐 이런 게 다 서비스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네. 창구에서 번호판 보고 번호가 나오면 거기 가고 옛날엔 그거 가지고 줄 서 있다가 뭐 줄 오래 기다렸느니 저 줄이 빨리 가니 어쩌니 그랬는데 그런 걸 서비스로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계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횟집을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횟집을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횟집을 설계를 하는데 애들을 데리고 오는 고객들이 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짜증내고 울고 그러면 다른 손님한테 방해되잖아요. 이제 놀이방 만들어야 네, 돼. 그러면 이제 애들을 어떻게 하게 하고 이런 게 다 서비스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시기에 나왔던 그 개념 중에서 그래서 경험 디자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병원이다라고 하면은 환자나 고객분이 병원 문을 열면서 그리고 진료를 받고 나가는 그 모든 지점의 고객 경험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만족스럽게 설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이제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경험 디자인이라는 개념도 그 시기에 좀 부상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제가 찾은 게 있는데 스탠포드 디스쿨 디자인 띵킹이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GURB 디자인 띵킹이 있고요. 네.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띵킹이 있고요. 이거 퍼실테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블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맞아요. IBM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가 있고요. 네.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스탠포드 디스쿨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맞아요. 네. 그게 마치 대명사처럼 돼버렸다. 그쵸. 그런 거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스탠포드 디스쿨 좋아요. 잘 쓰고 그 응용해서 쓰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걸 너무 교조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전통적인 거를 먼저 바탕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파생된 거나 아니면 조금 덜 그 대표적인 그런 것들도 좀 곁들여서 같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IBM 건 보니까 관찰, 그다음에 성찰, 그다음에 메이크 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해놓네요. 네.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면 이런 게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계속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계속 네. 보고 해보고 관찰하고 네. 다시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거의 네. 반복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제품 설계할 때하고 되게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디자인 띵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네. 디자인 띵킹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직집 외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